여러분은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깊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와 자존감이 단 한마디의 말로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공손해야 할 사람 앞에서 말이지요. 이 여성은 과연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금융 IT 회사 회의실, 2024년 봄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39살의 소연은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20여 명의 팀원들 앞에서 분기 실적 보고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했고 수치는 정확했으며 팀원들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노트북을 접으며 소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어린이집 마감 시간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차를 몰고 달리면서 소연은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췄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살 아들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저녁 메뉴와 내일 회의 자료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소연의 일상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치밀하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하루하루였지요. 소연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녀는 숫자에 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일을 사랑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출산 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커리어를 포기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이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작년 가을 시아버지 태수가 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35년간 명문사립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친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학계에서 그의 이름은 권위 그 자체였고 제자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동료들은 그의 학문적 엄격함을 인정했습니다. 은퇴 후 태수는 갑자기 텅 비어버린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은 남아있었지만 갈 곳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주를 돌봐주겠다며 소연의 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소연은 시아버지의 도움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고 회색 정장을 즐겨 입었으며 말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집에 올 때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고 거실을 둘러보며 작은 것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소연이 소파에 벗어둔 청바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집안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단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단정함을 중시해왔지. 또 어느 날은 소연이 바쁜 아침에 서둘러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음식은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야 소화에도 좋고 품위도 지킬 수 있단다. 태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권위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교수가 학생에게 하듯 어른이 아이에게 하듯 그는 소연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소연은 시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이런 순간마다 자신이 30대 후반의 팀장이 아니라 미숙한 학생으로 취급받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이런 감정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민주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러셔. 아기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것이 상처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작은 균열들이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골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은 깊어가고 소연의 업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무언가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오늘 소연은 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2024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소연의 시댁에서는 원래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큰 식탁 위에 가득했고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수는 상석에 앉아 온화한 미소로 가족들을 바라보았고 소연은 남편 민준의 옆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무릎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때 태수가 소연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요즘도 많이 바쁘지. 소연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이번 분기 마감이라 조금 바쁩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위에 다른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두에게 들려주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연이가 고생이 많아. 회사 다니면서 애도 키우고. 그런데 나는 말이야. 소연이가 하는 일이 진짜 바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 민준이는 밖에서 큰일을 하는데 여자가 집안일과 바깥일을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든 채 멈췄고 민주는 젓가락을 놓고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손에 든 숟가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소연은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진짜 바쁜 건지 모르겠다는 말, 그것은 소연이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를 한순간에 사소한 것으로 격화시키는 평가였습니다. 남편은 큰일을 한다는 말, 그것은 소연의 일을 작은 일로 규정하는 비교였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결정이 회사의 수억 원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예의, 가족 화합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시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초래할 결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수는 며느리의 공손한 대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침묵을 자신의 말에 대한 동의로,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식사는 다시 이어졌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소연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도 알잖아.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니까. 소연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 아버지한테 대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피적인 태도가 시아버지의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연은 이 싸움이
남편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소연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왜 반박하지 못했는지를 곱씹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예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스스로 위축된 것일까요? 소연은 자신이 회사에서는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임원들과도 논쟁을 벌이는 사람인데 왜 시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소연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임원들은 그녀의 제안을 승인했고 팀원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짜 바쁜 건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요. 그날 저녁 소연은 남편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를 재운 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소연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계속되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그만하시라고 할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좀 더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저를 혼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연은 그날 밤 남편에게서 어떤 명확한 지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태수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말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다시 소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를 데리러 왔다며 평일 저녁에 들렀습니다. 소연은 퇴근 후 서둘러 집에 도착했고 거실에서 태수가 준호와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태수는 소연을 보자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일찍 왔네. 오늘은 일이 별로 없었나 보구나. 그 말에 소연은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일이 별로 없었다는 추측, 그것은 소연의 업무를 여전히 가볍게 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소연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오늘도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준호 때문에 일찍 나왔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소연은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자신을 믿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읽어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태수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며느리로서의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소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더 큰 충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갈등이 아니라 소연의 직업적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어떤 이에게는 신념이, 그리고 소연에게는 자신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4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소연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임원진 앞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연은
그 발표 자료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 건이었고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소연의 팀 전체의 평가에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거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준호와 함께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함께 와 계셨습니다. 소연아, 왔구나. 오늘 준호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어. 소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태수는 밝게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깜짝 방문이 더 좋지. 소연이 바쁜 거 아는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방문은 소연에게 자신의 공간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고 소연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분석표와 시장 예측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연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소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수가 그녀의 서재 책상 앞에 서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려 소연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소연아. 손주 장난감 찾다가 우연히 들어왔는데 화면에 뭔가 복잡한 게 보이더구나.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니?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네, 아버님. 내일 발표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라서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용어가 어렵네. 내가 한번 봐도 되겠니? 논리 구조가 탄탄한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연은 순간 거절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이미 팀에서 여러 번 검토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이미 마우스를 움직이며 자료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고 가족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자신의 자료를 본 것,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발표 당일이었고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침 일찍 미안하구나. 어젯밤에 내 자료가 자꾸 신경 쓰여서 내가 몇 가지 정리해 봤어. 소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태수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 말이야. 투자 수익률 예측 모델인데 논리 구조에 문제가 있어. 여기 변수 설정이 너무 단순해. 그리고 이 부분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소연은 종이를 받아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태수가 지적한 부분들은 이미 소연의 팀이 수차례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태수의 지적은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학술적 관점에서만 본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부분은 금융업계의 실무적 접근입니다. 학술적 논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소연은 최대한 공손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본 논리는 같아야지. 내가 보기엔 여자들이 이런 큰 숫자를 다루다 보면 섬세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남자들은 더 구조적으로 생각하거든. 너도 이런 부분은 남편이나 회사 남자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소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수의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모욕이었습니다. 여자라서 섬세함이 떨어진다는 말, 남자들에게 물어보라는 말, 그것은 소연의 10여 년 경력과 전문성을 단 한마디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며느리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발표 잘하고 내가 정리해 준 거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야. 태수가 현관문을 나서고 소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지쳐 보였고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자라서 섬세함이 떨어진다. 남자들에게 물어보라. 그 말들은 소연이 평생 쌓아온 편견이었고 그녀가 극복했다고 믿었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소연의 분석을 높이 평가했고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상사는 소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미숙한 며느리로 취급받는 이중적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수가 정리해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종이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요. 소연은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나 자신입니다. 그 문장은 소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다음 주말 가족 모임에서 태수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파탄내더라도 자신의 자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길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절망 끝에서 우리는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요. 소연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공격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2024년 5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새들의 지저김이 들렸습니다. 소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민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준호도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소연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태수와 정면으로 대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하지만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대결이 아니라 경계 설정의 문제라는 것을요.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존중받는 것. 그것이 소연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태수에게 전달할 말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게 하지만 단호하게 존중하되 굽히지 않는 말들을요. 소연은 1시간 넘게 문장들을 다듬었습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준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소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무슨 생각해? 소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주는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소연은 노트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의 간섭을 참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민주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회피했던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소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당신은 누구의 편에 설 건가요? 민주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편이야. 당연히 너의 편이지. 그 말에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남편에게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 가족 모임에서 아버님께 제 입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공손하지만 명확하게요. 당신이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오후 소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태수의 간섭이 시작된 순간부터 자신이 느낀 불편함을 무시했던 순간들, 그리고 결국 폭발하게 된 지점까지요.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지 못했고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연은 회사에서 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후배 여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더 단단해진 느낌이랄까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 그날 저녁 소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소연이 계획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태수와 직접 대화하기 전에 시어머니와 먼저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 가족 모임 때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무슨 문제라도 있어?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소연이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지. 전화를 끊고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소연은 자신의 말을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출퇴근길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그녀는 문장들을 되뇌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게, 하지만 단호하게, 존중하되 타협하지 않게요. 금요일 밤 소연은 민준과 마주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내가 말하는 동안 당신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편이야. 끝까지.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연은 단정하지만 편안한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 그녀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때 입는 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연에게 일종의 갑옷이었습니다. 전문성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옷차림이었지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태수와 시어머니가 맞이했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는 준호를 반갑게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고 소연은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긴장한 것 같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고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태수는 손주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고 가족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소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찻잔을 들고 소연을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골랐는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용기 있는 선언이 가족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연은 그 용기를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시댁 거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소연이 말을 꺼낸 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호기심과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무슨 사소한 부탁을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임원들 앞에 설 때의 자세였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소연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버님을 존경한다는 점입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신 것, 그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 역시 제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수백억 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수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아버님께서 제 업무 자료를 보시고 조언해 주신 것, 마음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라서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소연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회학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버님께 조언할 수 없듯이 제 업무 분야는 제가 책임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태수는 며느리를 응시했고 소연은 시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며느리로서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의 독립적인 삶의 방식 또한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님을 존경하고 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자존감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민주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소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생각에 잠긴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권위를 유지해온 그에게 이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도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다니요. 그리고 마침내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 말이 맞아. 나는 교수였던 습관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상대방이 이미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어. 소연은 시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더 큰 반발이나 분노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여자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래된 세대의 사람이야.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지. 하지만 그건 내 편견이었어. 시어머니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내 전문성을 존중하지 못했어. 그리고 내 자존감에 상처를 줬구나.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게 되어서요. 태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권위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앞으로는 내 일에 대해서 함부로 조언하지 않겠어. 대신 내가 원할 때, 다른 관점이 필요할 때 물어본다면 그때 이야기하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영감한테 가끔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며느리가 직접 말하기 전까진 내가 나서기 어려웠거든. 민준이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 그날 이후 소연과 태수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온화한 척하는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소연의 옷차림이나 식사 습관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소연의 업무에 대해서도 함부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태수가 소연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준호와만 놀아주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소연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소연아, 내 회사 프로젝트 잘 됐다며. 축하한다. 소연은 감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것은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관계란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를 존중할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소연의 이야기는 많은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많은 시부모님들에게도 울림을 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